저희 재고자산인데요. 사실 뭐 올해 기술된 걸 보면 기술된 걸 보면 특별한 게 없어. 재고자산 진짜 그냥 다 무난무난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땅을 없고 계산 왔고 다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면 자, 뭐 다른 방법 쓰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장부 수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실제 수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단위당 취득가가 있고 여기 순실현 가능 가치가 있으면 요 면적이 감모고 요 면적이 평가 손실입니까? 평가 충당금입니까? 평가 충당금이죠. 다만 기초에 평가 손실이 없다면 평가 충당금이 없다면 요게 평가 손실이랑 똑같은 금액이고 요게 진짜 BS에 들어갈 기말 재고자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여전히 아직도 계속 나오는 게 기초 재고가 있고 단기 매입이 있고 여기 보시면 실제 판매분 그 다음에 정상감모 그 다음에 평가손실 그 다음에 비정상감모 그 다음에 기말 재고가 있다고 하면 요게 정상감모는 1-1번 비정상감모는 1-2번 평가충당금 평가손실이 2번 요게 3번이라고 하면 여기 1-1번 2번 1-2번 여기 3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비용의 합계나 매출원가 물어보면 그냥 티계정상으로 이렇게 두 개 더해서 예빼서 구하는 거잖아요. 요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추가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올해도 특별하게 어렵게 안 낸다고요. 기초에 평가충당금이 있는 경우 있죠. 기초에 평가충당금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기초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서 기초 평가충당금을 빼면 모든 게 다 똑같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문제 보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나올 수 있는 게 평가충당금 자체만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었죠. 평가충당금 자체만 물어볼 수 있는 문제. 그럼 내가 재고자산을 100원에 취득했는데 X 1년 말에 순실현 가능 가치가 70이고 X 2년 말에 순실현 가능 가치가 90이래요. 그럼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X 2년도에 평가 손실 환입 정도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X 1년도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30원이고 X 2년도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10원이니까 평가 충당금이 20원 줄었네. 요 금액만큼만 환입 잡아주면 되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바로 넘어갈 수 있고요. 요게 다예요. 진짜 올해는 뭐 어렵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은 사실 할 게 없어요. 회계사 문제는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런 거 틀리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여러분이 해보시고 2번 볼게요. 2번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못한다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기초재고가 10,000원이고요. 단기 매입액이 30,000원인데 단가가 둘 다 100원이래요. 그럼 뭐 무조건 재고자산 배분액이 장부상 100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기초재고가 10,000원 나와 있고요. 단기 매입액이 30,000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장부 수량이 70개였대. 70개. 실제 수량이 얼마인지를 모른대요. 단위당 취득원가는 100원이죠? 그쵸? 그리고 순실현 가능 가치가 얼마래요? 80이래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뭘 줬습니까? 매출원가를 줬고 감모손실이랑 평가손실은 모두 매출원가에 포함된다고 줬다고요. 그럼 무슨 소리야? 이거 합계가 지금 36,000원이라는 소리예요. 그쵸? 그럼 역산하면 이게 얼마 나와야겠어? 기말재고가 4,000원 나와야겠죠? 그쵸? 기말재고는 어떻게 구해? 실제 수량에다가 순실현 가능 가치 곱한 금액이 기말재고잖아요. 그럼 실제 수량을 몇 개겠어요? 50개. 그쵸? 여기까지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상 내보면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3번이요. 말문제. 관세사 문제인데 아주 전형적으로 나왔죠. 전형적으로. 보시면 1번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어떤 게 틀렸을까요? 나머지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 알 수 있고요. 2번이 틀렸죠. 제 적합부분 항목별로 적용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재고자산의 분류나 특정 영업 부분에 속하는 모든 재고자산에 기초하여 적합법을 적용한다. 우리 기본적으로 적합법은 어떻게 됩니까?
항목별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조별까지 허용하고 총계법은 인정하지 않죠. 지금 모든 재고자산에 기초한다는 건 총계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말이에요. 늦진 않았지만 작년에 우리 최초로 뭐 나왔었죠? 조별기준 평가손실 계산하는 문제 나왔었죠. 그거는 각자 책에서 하나씩 찾아서 꼭 풀어보셔야 돼. 그쵸? 거기까지 봤고요. 4번 보시면 이거 4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상 맞추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잠깐만 좀 회계 처리를 보시면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초재고랑 단기 매입액을 줬고 매출도 줬는데 기말 재고자산을 줬거든요. 사실 문제가 좀 엉성한 게 이거 기말 재고자산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데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면 돼요. 날 봐요. 이렇게 나오면 그냥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면 되는데 기초 재고자산이 10,000원 없어지고요. 단기 매입액 29,800원이 없어지겠죠. 여기까지는 전혀 어렵지 않고요. 우리 어떻게 실질 재고조사법을 가정한다면 기말 재고자산 일단 기재하죠. 기말 재고자산이 얼마예요? 10,000원 그냥 써요. 10,000원. 10,000원. 그럼 대차를 맞추면 매출원가 얼마 나옵니까? 대차를 맞추면 매출원가 29,800원이죠?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 기말 재고에 뭐가 있대? 한국으로부터 위탁받은 300원도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이건 내 재고가 아니잖아요. 그럼 회계 처리 어떻게 해주셔야 돼? 기말 재고에서 위탁받은 재고자산 300원 빼주셔야겠지. 반대쪽에 뭐가 와? 매출원가 늘려? 아니죠. 애초에 회사가 무슨 회계 처리한 거냐면 위탁받은 재고자산에 대해서 매입 300원, 기말 재고자산 300원 요렇게 끄는 거기 때문에 이거 죄송해요. 미친 거 아니야? 매입 300원 여기 매입 채무 요 회계 처리를 끊어놨다고요. 그래서 여기 300원이 들어가서 여기 300원이 들어간 거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애초에 요 회계 처리를 하지 말았어야 돼. 위탁받은 거니까 내가 매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뭘 취소하면 되겠어요? 반대쪽에 매입 채무를 취소하면 되지. 매출원가를 늘려주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유형으로 거의 처음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셨고요. 그래서 매출원가는 여전히 29,800원이 답이고 판매관리비 보면 판매 전에 보관을 위해 창고에 500원 있대요. 이거 뭘로 봐야 돼? 일반적으로 보관 비용은 후속적인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보관 비용을 제외하고는 다 비용 처리하잖아요.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을 안 하죠. 그래서 요거 판관비에 있는 보관 비용 500원은 판관비 맞다고요. 따라오시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니까 구체적인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요거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재고자산 조정 문제가 있는데 수익이 개정되면서 재고자산 조정 문제를 이렇게 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재고자산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뒤에 할 얘기 많습니다. 자, 4장의 유형자산이요. 이 올해 보면 회계사 시험도 그렇고 뭐 감정평가사 시험도 그렇고 회계사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 사이즈를 좀 많이 크게 냈고 신유형도 좀 나왔으니까 좀 보셔야 되는데 이 거기 출제 예상 파트 보면 첫 번째로 정률법. 원래 저희 세무사 시험이나 회계사 시험은 연수합계법 어렵게 나오면 연수합계법이었는데 작년부터 정률법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률법을 해결하셔야 돼. 정률법. 올해도 나오면 무조건 정률법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 맞추면 잘한 거지 못 맞춘 것 같고 나중에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너 어디 사는지 알고 있다 막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정률법 우리 계산을 잠깐만 정리해보면 보시죠. 무조건 나오면 기준취득 나온다고요. 봐봐요. 내가 4월 1일 날 취득했대.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이 100원짜리래. 그리고 잔존 가치가 10원이라고 합시다. 정률법을 쓰는데 상각률이 20%라고 할게요. 이거 X 여기 1년도고 여기 X 2년도면 분명히 X 2년도에 감가상각비 못 구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정리를 해볼게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1번 X 1년도에 감가상각비 어떻게 됩니까? 정률법이니까 최초 취득원가에서 기초 감가상각 누객, 다른 말로 기초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20% 곱해서 20원 나오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요. 왜? 4월 1일 날 취득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돼? 여기서 곱하기 12분의 9 해주셔야겠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지 볼까? 20원 곱하기 9 나누기 12, 아이고 2 하니까 얼마? 15원. 따라오시죠? 자, X 2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예요? 식 불러주세요. 뭐라고요? 85, 그쵸? 100 빼기 15에서 85 곱하기 20% 한 다음에
전년도에 기준 취득했으니까 올해 고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월할 상각은 고려할 게 있지만 정률법은 없다고요. 그래서 정률법 같은 경우엔 최초 기준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기초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무조건 때리기 때문에 기준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가 되면 전혀 이슈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85 곱하기 0.2에서 얼마? 17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시험 뭐 나왔었지? 옛날에 회계사 시험에 유용했던 게 여기 X1년도고 여기 X2년도면 X1년도 9월 1일 날 취득했대, 유형자산을. 얼마인지 몰라, 근데 취득가액이. 상각률이 20%래. 근데 X2년도에 감가상각비가 20원이래. 이렇게 주고 X3년도에 감가상각비 물어보는 문제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요 경우에 우리 뭘만 알 수 있어? X1년 말, X2년 초에 장부 금액만 알고 있으면 그 금액의 상각률 때린 게 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20 나누기 0.2에서 얼마? 100이요. 이 너무 많이 했으니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기까지요.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률법 회계 처리를 좀 아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관세사 1번 문제도 정률법 회계 처리인데 요건 해보시고, 실제로 작년에 우리 시험에 뭐 나왔어요? 작년에 저희 세무사 시험 뭐 나왔습니까? 이거 플러스 정부보조금 나왔잖아요. 그 정부보조금을 만약에 45원 취득한 경우, 45원 수령한 경우 해보죠. 정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자산창업법을 쓴다고 해볼게요. 감가상각비 어떻게 구합니까? 원래는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이라면 취득 원가에서 정부보조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나오지만 정률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FM으로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볼게요. 그럼 X1년도에 요 방법에서 정률법으로 계산하면 감가상각비가 15원이지만 정부보조금이 있으면 반드시 뭐 해줘야 돼? 정부보조금과 상계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죠. 그럼 올해 실제로 감가상각비가 15원 나왔는데 내 취득 원가는 10원이고 잔존가치가 10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 45원 받았으니까 정부보조금과 상계하는 감가상각비 얼마? 7.5원. 따라오시죠? X2년도 어떻게 됩니까? X2년도에 감가상각비는 일단 100원 빼기 15원 한 금액에 20%에서 아까 얼마 나왔죠? 까먹었네. 85 곱하기 0.2 하니까 17원 나왔죠? 또 X2년도에 정부보조금이랑 상계하는 금액 어떻게 돼? 17원 감가상각비가 나왔고 최초 취득 시점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90원, 정부보조금이 최초 취득 시점에 45원 있으니까 계산하면 얼마? 8.5원. 이렇게 하면 각 연도별 감가상각비 계상될 금액이 나오죠.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되는 거 알죠? 제 생각에는 올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올해. 근데 올해 추세를 보니까 항상 정부보조금 나오거나 복구충당금 부채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데 올해 회계사 시험이나 감정평가사 시험 보면 다 복구충당 부채만 나왔더라고요. 복구충당 부채가 몇 년 동안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복구충당 부채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그리고 정부보조금 나오면 막 집 앞에서 문 뚫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윤도사 니네 집 주소 한다 이 새끼 하면서. 그쵸? 아무튼 요 정도까지 정리하셔야 돼. 여러분 각자 객관식 책에 작년도 세무사 1차 기출문제 요 문제 있어요. 요 정도는 풀어보셔야 돼. 정률법이 계속 유행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관련 주제 1번은 안 풀 거고요. 2번이요. 2번. 2번은 사실 작년에도 저희 시험에 나왔었는데 계속 좀 유행하더라고요. 자본적 지출. 자, 케이스만 아시면 되죠 뭐. 나 좀 볼게요. 내가 유형자산을 100원에 취득했습니다. 우리 그거 내용에서 5년 잔존가치 빵 정액법이요. 그럼 X1년도에 감가상각비를 하나 안 했다. 여러분 요렇게 하고 X2년도 7월 1일 날 처분한대요. 문제에서 처분 손익을 물어보면 당연히 7월 1일까지 감가상각 해야겠지. 정부보조금이 있으면 감가상각비랑 정부보조금 상계하는 금액도 구해야겠지. 근데 문제에서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어요. 그럼 요 사이 6개월 동안 감가상각비를 굳이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냥 처분대가에서 기초 장부금액 빼주면 그게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작년 우리 기출문제도 처분 손익을 물어본 게 아니라 기중에 처분했을 때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냥 처분대가에서 기초까지만 구하면 돼. 상각 괜히 할 필요 없다고요. 아시겠죠? 자, 돌아와서 여기. 그럼 여기 80 나왔을 거예요. 어머. 근데 7월 1일 날 자본적 지출로 문제에서 자본적 지출이라고 지는 경우도 있지만 뭐라고 그래? 해당되는 지출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증가했거나 내용 연수가 증가했다 이렇게 주는 경우가 더 많죠. 자본적 지출로 30원 지출했대.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 물어보니까 X2년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자본적 지출하기 전까지 내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소비한 부분까지는 감가상각비를 잡아줘야 되는 거 아시죠? 자본적 지출하기 전에 무조건 감가상각비를 잡아줘야 돼. 그럼 70원인데 자본적 지출로 유형자산이 30원 증가했대요. 그럼 30원 증가하겠죠? 그럼 얼마? 100원 됐습니다. 문제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어떻게 해주셔야 돼? 유형자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장부 금액이 변동하면 남아있는 잔여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00원을 기준으로 나머지 잔여 내용 연수 동안 생각해야겠네. 그럼 볼게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100원 곱하기 5년 중에서 1.5년 지났으니까 3.5년 나눠준 다음에 6개월이니까 12분의 6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데 막상 시험장 가면 3.6으로 한다고요. 그쵸? 깜짝 놀라. 이게 3.6 아니야? 막 그러고 월수로 바꾸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전체 50개월이었는데 지금 18개월이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올해 남은 기간이 6개월이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요게 작년부터 유행하고 올해도 다른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바로 이 여세를 몰아서 물은 문제 2번 풀어볼게요. 문제 2번. 개인적으로는 감정평가사가 이번에 진짜 거의 유사일에 가장 어렵게 나왔죠. 저희 시험으로 놓고 봐도 되게 어려웠어요. 회계사로 놓고 봐도 어려웠어요. 보시면 일단 2번 볼게요. 3번 볼게요. 2번. 간평은 X1년 초에 기회장치를 취득했다. 실제로 이런 문제 나오면 그림 그리는 게 제일 편해요. 100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내용에서 5년이고 잔존가치 빵이고 정액법이래요. 그럼 감가상각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가상각비 20만 원 나와서 장부 금액이 80만 원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X2년 초에 후속적 지출을 했는데 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한 지출이었대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본적 지출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한 자본적 지출로 32만 5천 원 있으니까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112만 5천 원으로 바뀌었죠. 근데 뭐래? 내용 연수가 2년 연장돼서 X2년 초 기준으로는 6년이고 잔존 가치가 75만 원으로 바뀌고 이중체감법을 쓴다고 바뀌었죠. 그럼 일단 봅시다. 그럼 X2년도에 감가상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X2년도에 감가상각 어떻게 돼요? 장부 금액 125만 원이고 112만 5천 원이고 잔존 가치가 7만 5천 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잔존 가치 7만 5천 원 빼주면 되겠네. 아니죠. 이중체감법이기 때문에 잔존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장부 금액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 연수가 6년으로 바뀌었지만 이중체감법이기 때문에 6분의 2요. 맞죠? 여기까지 계산하면 얼마 나오면 이렇게 도와주세요. 제가 써봤어야 돼요. 도와주세요. 얼마? 37만 5천 원? 37만 5천 원. 여기 37만 5천 원 나오니까 이거 빼면 장부 금액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뭘 얼마에 처분했대요? 거기 처분이익이 10,000원 나왔다니까 요 금액에서 10,000원 가산한 금액으로 처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처분 대가 나오겠죠? 할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저희 시험이었으면 요거 하나 달라질 거야. 저희 시험이면 요 자본적 지출이 기준에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요 정도. 일단 실제로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은 자본적 지출 나오면 기준이 나오고 보통 기준에 자본적 지출하면 자본적 지출 하기 전에 감가상각을 해줘야 된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봤고요. 세 번째로 복구충당부채 재측정. 간평사 이 3번 문제인데 복구충당부채 재측정이 진짜 모든 시험 통틀어서 처음 나왔거든요. 이게 원래는 신기한 주제였지만 리스의 리스부채 변경이 나오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주제가 됐어요. 우리 시험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구충당부채 변경 주제만 잠깐만 볼게요.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험 이제 처음 보러 가시는 분들은 이게 마음도 엄청 떨려서 막 그런데 청심환 먹고 막 그러는데 괜히 부작용 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보다 여러분 GS도 보시고 했지만 실제로 훨씬 더 체력 소모가 심하다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뭐 외우고 그런 것도 좋지만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자양강장제. 바카스 말고 그렇죠? 레드불이 제일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레드불이랑 초콜릿을 무조건 사고 가서 쉬는 시간에 입맛이 없더라도 무조건 씹고 마셔줘야 돼. 이 몸이 체력이 딸린다니까. 그래서 가실 때 꼭 자양강장제랑 바카스 사갖고 가셔갖고 초콜릿 사갖고 가셔. 쉬는 시간에 무조건 그거 하나 먹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체력이 딸려요. 체력이 무조건 갖고 계속 먹어요. 계속 그렇죠? 계속 체력이 딸린다고.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중요한 게 기마개를 꼭 쉬는 시간에 하고 계셔야 돼요.
기막에. 애새끼리 답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막에를 꼭 그쵸? 기막에를 꼭 야 그거 2번 아니야? 그럼 나 1번 했는데 그럼 계속 생각난다니까? 시험 좀 바꾸도 생각나. 아 그거 1번 아니었나? 막 이런 생각 나니까 기막에 꼭 하셔야 되고 초시계도 꼭 갖고 가셔야 되고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쵸?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험이 임박하면 공부가 안 돼요. 마음이 떨리기 때문에 그래도 앉아서 하셔야 돼요. 전날에 괜히 컨디션 조절한다고 일찍 한 2시쯤 나와가지고 점심 먹고 나와가지고 싸고 나고 집에 와서 엄마 고기 구워주는 거 먹고 엄마 이제 효도할게 이러면 다 날라간다고요. 그냥 전날도 평소처럼 12시까지 공부하고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불안하기 때문에 잘 안 보여. 앉아서 그냥 눈에 사진이라도 찍어요. 다만 중요한 건 전날에 사진을 찍어야지 한 일주일부터 펜은 안 잡고 계산기 안 잡고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시험 전날까지는 계속 풀어야 돼. 계속.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자, 우리 그럼 이제 복구충당부제 재측정 볼 건데 아주 쉬운 예제로 할게요. 아주 쉬운 예제로. 내가 유형자산을 100원짜리를 취득했고요. 내용에서 2년, 잔존가치 빵의 정액법이고요. 예상되는 복구 비용이 50원이야. 기본 강의 때 했던 거예요. 적절한 할인율이 10%였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예상되는 복구 비용만큼 현재 가치 평가에서 이거 현재 가치 평가하면 한 41원쯤 나오죠? 현재 가치 평가에서 복구 충당 부채 잡아줘야 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요거 실제로 어떻게 푸는 게 제일 빠르다고 그랬어요? 그림 그려서 푸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럼 보세요. 예상되는 복구 비용이 50원이고 현재 가치 할인율이 10%니까 현재 가치 평가하면 41원 나와서 요 41원이 복구 충당 부채로 계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추가로 유형자산 취득하는데 100원을 더 썼으니까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141원이 될 거고 요게 2년도간 잔존가치 0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죠? 이거 충분히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X1년도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돼? 복구 충당 부채가 1년 동안 상각돼야 되니까 이자 비용 계상되고요. 이자 비용은 기초 장부 금액 곱하기 적절한 할인율이니까 여기 4원 나오면서 복구 충당 부채가 45원으로 증가하겠죠. 이건 우리 다 하셨으니까 알잖아요. 기억 내시고 2년 동안 유형자산을 상각하기로 했으니까 감가상각비가 70.5원 나와서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70.5원으로 바뀔 겁니다. 그쵸?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빨라요. 보통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뭐 나왔죠? 보통 2차 시험, 1차 시험 마지막 연도가 나온다고요? 그럼 마지막 연도에 뭐가 나오냐면 실제 복구와 관련된 지출이 55원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뭐 물어봐요? 마지막 연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복구 충당 부채 이자 비용으로 5원 나오게 되고 요거에다 10% 곱하니까 감가상각비는 똑같이 70.5원 나오게 되고 내가 2년 동안 비용 처리한 금액이 50원인데 실제로 55원 지출했으니까 추가로 복구 공사 손실로 5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마지막 연도가 시험에 나오고 요 정도는 여러분 다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는 거고. 실제로 저희 세무사 시험에 요거에 추가로 치사하게 하나 더 나온 게 뭐가 있었지? 요거 팔았다고 나왔죠. 이거 받고 추가해서 요거 팔았다고. 유형자산이 그때 아마 시험에서 잔존가치가 뭐 10,000원이다 그랬는데 20,000원에 팔았다고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에 추가로 뭐만 해주면 돼? 요거 20,000원에 팔았으면 처분손익으로 걔만 더 계상해주면 돼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감정평가사에서 드디어 복구충당부채 변경이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해보죠. 자, X1년도에 여기까지 회계 처리를 했는데 X2년 초에 예상되는 복구 원가가 70원으로 바뀌었대. 예상되는 복구 원가가. 그리고 적절한 할인율이 12%로 바뀌었대.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복구 충당 부채를 재측정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70원을 기준으로 변경된 할인율이 12%로 땡겨오면 얼마일까? 70원 나누기 1.12 하니까 요게 62.5원 정도 나오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돼? 이만큼 복구 충당 부채 17.5원만큼 늘려주셔야 된다고. 그럼 회계처리상으로 보면 X2년 초에 복구 충당 부채가 17.5원만큼 늘어나잖아요. 괜찮죠? 그럼 반대쪽에 뭐 기재해줘야 돼? 17.5원 늘려난 것만큼 반대쪽에 뭐 해줘야 돼요?
그것만큼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늘려줘서 남은 잔여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로 수익 비용 대응시켜서 비용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형자산 원가 모형이라면 17.5원 늘어난 것만큼 유형자산 늘려준다고요. 그래서 여기 뭐가 와? 유형자산이 오게 되죠. 저는 솔직히 1차 시험에 나오면 여기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변경 예상되는 복구 원가가 바뀌고 이자율이 바뀌면 요거 두 개 이용해서 복구 충당 부채를 다시 측정한 다음에 기존 장부 금액의 차이까지만 물어보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 요렇게 변경됐을 때 그 다음 연도 손익에 미친 영향을 물어봤다고요. 그럼 그 다음 연도 손익에 미친 영향 어떻게 돼? 복구 충당 부채가 또 여기까지 상각돼야 되니까 이거에 12% 곱한 금액만큼 이자 비용 계산되겠죠. 그럼 이자 비용 얼마입니까? 62.5원에다 12% 곱한 것만큼 이자 비용 계산하겠지. 이제 라인이 여기서 여기로 바뀌었으니까. 유형자산 어떻게 하면 돼요? 변경된 장부 금액. 항상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변경되면 어떤 내용 요소를 기준으로 생각해? 그 시점에 남아있는 내용 요소를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제 1년 남았으니까 1년 동안 이렇게 감가상각해주면 되겠죠. 한번 나왔으니까 보시고 모든 책에 다 한 문제씩 있어요. 그럼 감정평가사 3번 풀어볼 거예요. 3번 보시죠. 좀만 기운 내시고 우리 중급회계 투 쪽에서 재밌는 얘기들 많아요. 신용도 꽤 많이 나왔고. 자 보시면 감평은 X1년 초에 환경설비 이유로 500만원 취득했고요. 내용에서 5년 잔존가치빵이고 정액법인데 원상복구 하는데 20만원을 지출할 걸로 봤대요. 그럼 예상되는 복구 비용이 복구 원가가 20만원 있었고 요거의 적절한 할인율이 10%라고 나온다고요. 그럼 10%쭉 5년 동안 땡겨오면 유형자산 취득 시점에 복구 충당 부채가 나오겠죠? 제가 원래 할인율을 줬는데 현가계수를 줬는데 계산하기 귀찮아서 그냥 뺐어요. 문제 편집하기 좀 그래서. 그럼 1.1 나누기 2번 누르고 20만원 누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하면 얼마 나옵니까? 12만 4,184원 나와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아 이거 5년 땡기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유형자산 취득 원가가 500만원이니까 여기 추가로 500만원 지출했다고요. 문제 읽어보시면 그래서 환경설비 유형자산으로 512만 4,184원 잡아서 요게 5년 동안 잔존가치 빵까지 감가상각되면서 내려갈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자 저랑 가볼게요. 그럼 일단 X1년 말까지 회계 처리를 보면 유형자산은 여기서 감가상각비가 나와야 되니까 5124 184 잔존가치빵 나누기 5 정액법 하니까 감가상각비가 1024 837 정도 나와요. 괜찮죠? 그럼 우리 5124 184 빼기 1024 837 하니까 이거 얼마? 요게 4099 347 나오게 될 겁니다. 할 수 있죠? 그럼 요거 굳이 원하진 않지만 이자 비용은 얼마가 돼? 요거에 10% 때리니까 12418 되겠죠. 그럼 기말의 복구 충당 부채는 124184 더하기 얘 해도 되고 여기에다 곱하기 그냥 1.1 해도 되니까 계산하면 136602 나와요. 괜찮죠?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예상되는 복구 원가가 30만원으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적절한 이자율도 10%에서 12%로 바뀌었대. 그럼 복구 충당 부채 재측정해야겠네. 어떻게 하면 돼요? 1.12 누르고 나누기 2번 누른 다음에 30만원 하나 둘 셋 넷 눌러주면 되니까 이게 190655 나온다고요. 아이고 힘들어. 하시겠죠? 그 복구 충당 부채 얼마나 늘었습니까? 190655 빼기 136602 하니까 얼마? 54053 나와요. 이것만큼 유형자산도 54053 늘어나야 되니까 4099 347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와? 4153 000 나온다고요. 따라오시죠?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여기까지만 끝난 게 아니라 X2년도에 인식할 비용 물어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복구 충당 부채 이자 비용 잡아야 되니까 190655 곱하기 12%한 금액이 이자 비용 올 거고요. 얘는 어떻게 돼? 장부 금액이 4153,000으로 바뀌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4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할 거니까
4153000 나누기 4년 해주면 되겠죠. 괜찮죠? 오케이. 여러분 모든 책에 여기 한 문제씩 있으니까 얘는 꼭 보고 들어가셔야 돼. 그리고 네 번째로 오면 손상 나오는데 기운을 좀 내시고요. 실제로 뭐 1차 시험에 그럴 리 없겠지만 옛날에 저 회계사 공부할 때는 단기특강 재무관리 했었는데 선생님이 듣도 보도 못한 뭐 이상한 거 하나 한 문제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미친 거 아니야 그랬다고요. 그게 나왔죠. 그래서 그때 단기특강 들었던 애는 붙었고 안 들었던 애들은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틀려도 되는 문제잖아 가지고 틀려가지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때 감사 문자를 2000개인가 받았대요. 저도 보냈거든요. 그게 떨어졌어요. 근데 다른 것 때문에 기운을 내시고 여러분 우리 봤던 것 중에 하나 나오면 진짜 확 만약에 딱 폈는데 이번쯤에서 윤돈이가 얘기했던 거 나오면 이미 합격이야 마음은. 그쵸? 진짜요. 자 우리 손상의 회수가능 나오는데 요 하나만 봅시다. 아무것도 아닌데 회계사 시험도 나오고 감정평가사 시험도 나온 게 뭐냐면 여러분 손상차손 인식할 때 회수가능액은 뭐죠?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어떤 금액? 큰 금액이잖아요. 순공정가치는 어떻게 구해?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비용 뺀 금액이죠. 그쵸? 사용가치는 도대체 뭐예요? 뭐? 우리 객관식 때 친했잖아요. 그쵸? 사용가치가 뭐야? 내가 앞으로 요 자산에서 벌어들일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예요. 옛날엔 요 숫자 요걸 아예 주거나 그냥 요걸 줬는데 최근에 그냥 이걸 아예 계산하게 시키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요. 그게 넘겨보시면 우리 4번이에요. 회계사 문제인데 감정평가사 문제도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냥 뺐거든요. 이게 좀 더 어려워서 이거 한번 보시죠. 4번.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유형이니까 한 번만 보면 대안은 X1년 초에 본사 건물을 60만 원에 취득하였으며 내용에서 6년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이래요. 역시 그림 그리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럼 60만 원이니까 X1년도에 감가상각비는 10만 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장부 금액은 50만 원이고요. X1년 말에 손상 징후를 검토한 결과 손상 징후가 존재하여 손상 차손을 인식하기로 했대요. 그럼 밑에 보시면 X1년 말에 회수 가능액을 봐야 되는데 순 공정가치는 어떻게 돼요? 처분 금액이 37만 원이고 부대 원가가 만 원이니까 순 공정가치는 36만 원 나오겠죠? 그리고 문제 보시면 X1년 말 기준으로 X2년 말부터 내용에서 종료하는 5년 동안 8만 원씩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8만 원씩. 그리고 할인율은 8%래. 그럼 사용가치는 어떻게 돼요? 8만 원을 5년 동안 8만 원을 1년, 2년이니까 5년 동안 받기로 했고 이자율이 8%니까 요거 계산하면 5년 맞나? 5년 맞죠? 요거 이자율이 8%니까 연금평가계수가 3.9927이잖아요. 계산하면 아마 요게 클 거예요. 맞죠? 감정평가사 시험은 요게 크게 나왔고 회계사 시험은 부끄러우니까 여기까지만 냈다고요. 그쵸? 그래서 회수가능액이 36만 원이라 이만큼 손상차손 잡아주면 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게 나왔고요. 계속 좀 가볼게요. 그럼 X2년도에 뭐 해줘야 돼? 손상된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자녀 내용에서 동안 생각하잖아요. 그럼 감가상각비 얼마 나옵니까? 36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되니까 감가상각비 7만 2천 원 나오고 장부 금액이 이거 얼마지? 29만 8천 원 맞나요? 29만 8천 원 맞죠? 그쵸? 28만 8천 원 나온다고요. 여기까지 했고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X2년 초에 수선 유지비로 2만 원 썼대요. 수익적 지출이니까 그냥 비용 처리해야 되죠. 문제에서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기 때문에 별도로 감가상각비 외에도 수익적 지출로 비용 처리하는 금액 2만 원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회수 가능액이 45만 원이래요. 아유 이거 지겹죠. 이거 지금 모르면 안 되겠지. 원가 모형의 경우에는 손상되지 않았을 때 장부 금액을 한도로 해서 환입 잡으니까 환입 금액은 얼마? 요만큼. 그럼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물어봤으니까 얘인데 문제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최근에 그냥 사용가치를 직접 계산하라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 5번은 실제로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인데 올해 기출문제인데 이거 문제 오류로 전원 정답 처리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게 나왔어요 문제가. 근데 제가 이건 오류 수정해줬어요. 단
주 강평은 사용기간 동안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을 대체하지 않는다. 보이시죠? 이게 제가 낸 문구거든요. 감정평가사는 요 문구가 없었어요. 실제로 좀 재밌는 문제였거든요. 추정 문제라서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여기까지 하고 볼게요. 자, 그럼 요 문제는 아주 보면 재밌는 게 100만 원에 취득했죠? 유형자산을. 그런 다음에 재평가 모형을 쓴대요. 내용에서 5년 잔존가치방 정해법이니까 일단 X1년도에 감가상각비가 20만 원 나와서 상각 후 원가가 80만 원인데 재평가 모형이랬어요. X1년도 보시면 공정가치가 85만 원이고 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사용가치가 90만 원이니까 회수가능액은 90만 원이죠. 상각 후 원가보다 회수가능액이 크면 뭐 의미 없는 숫자잖아요. 그럼 재평가만 해주면 되니까 공정가치가 85만 원이니까 이만큼 뭐가 나옵니까? 재평가 잉여금 5만 원 나오겠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상각을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85만 원을 자녀 내용연수인 4년 동안 상각해주면 되니까 85만 원 나누기 4하면 이 감가상각비가 21만 2,500원 나와요. 그럼 유형자산 장부금액이 얼마 나와요? 63만 7,500원 나오죠? 따라오시죠?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X2년 말에 공정가치가 61만 원이래요. 우리 오랜만에 회계처리 순서 한번 볼까요?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는 상각, 원가의 배분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손상차손 먼저 인식하는 게 아니라 상각, 원가의 배분을 하고 재평가, 공정가치 평가하고 마지막에 손상차손 인식하죠. 그렇죠? 2차 때는 재평가 플러스 환입까지는 안 물어보니까 손상까지만 아시면 돼. 그럼 돌아와서 보시면 일단 재평가를 먼저 해야 되는데 X2년도에 공정가치가 61만 원이라고요. 자산이 얼마만큼 다운돼야 돼? 27,500원만큼 다운돼야 되지. 그쵸? 재평가 잉여금에서 깔 거라고요. 재평가 잉여금이 남아 있으니까. 그쵸? 아까 사용하는 기간 동안 상각비 차이만큼은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 잉여금을 대체 안 한다고 했으니까 5만 원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오시죠?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손상차손을 12,500원 인식했을 때 X2년도에 사용가치가 얼마인지 물어봤다고요. 그럼 얼마만큼 다운돼야 돼? 다운돼야 되는데 일단 재평가 잉여금을 마저 까야 되니까 재평가 잉여금 22,500원 까줘야겠죠. 손상 잡으더라도 재평가 잉여금을 먼저 까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야지 5만 원이 다 까질 거고 이것까지 재평가 잉여금까지 까고 나면 추가로 잡는 게 손상차손인데 그게 얼마? 12,500원이었다고요. 이만큼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실제로 기준이 됐던 금액은 얼마겠어? 61만 원에서 22,500원이랑 12,500원을 뺀 금액이니까 얼마? 57만 5천 원 나와주시면 돼요. 따라오시겠죠? 순 공정가치보다 사용가치가 당연히 크기 때문에 요 금액이 손상의 기준이 되는 회수 가능액이 됐겠죠. 따라오시겠어요? 거의 처음 나온 문제고 아이디어는 되게 좋았기 때문에 한 번은 체크할게요. 그렇죠? 좋아, 여기까지 해서 유형자산 맞고요. 올해 요 정도가 유행했어요. 올해 요 정도가. 물론 다른 데서 재평가도 나오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차입원가 자본화는 안 했지만 차입원가 자본화도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결론이 뭐였죠? 두 번째 연도 나오면 풀지 말자였죠. 그렇죠?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봤고 우리 5장에 기타 자산이 있는데 기타 자산까지는 하고 싶시다. 그렇죠? 기타 자산. 아무튼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유형자산에서 투자부동산 재분류는 올해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작년 저희 세무사 시험도 그렇고 유형자산이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좀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정리할 거고 예상외로 올해 투자부동산 말 문제가 그냥 쭉 나왔는데 뭐 그렇게 정리할 건 없어요. 좀 이따 기출된 것들만 좀 정리를 해보고 올해 좀 신기했던 게 회계사 2차 시험도 나왔고 다른 데서도 간평사도 그렇고 관세사도 그렇고 무형자산 개발비가 나왔더라고요. 거의 진짜 한 5, 6년 만이거든요. 그래서 무형자산 개발비 이 계산 문제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회계사 2차 시험에도 나왔었고 회계사 2차 시험 되게 좀 어렵게 나왔거든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투자부동산부터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그저께 저희 애들이랑 집에서 쉬고 있는데 디즈니 옛날 만화 중에 인어공주 있잖아요. 인어공주 하더라고요. 인어공주를 한 번도 안 봤었는데 애들이 봐서 어쩔 수 없이 옆에서 같이 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인어공주가 모든 그 시련을 다 해치고 이 그 인어공주 아빠 용왕이죠? 용왕이 이제 인어공주 인간으로 만들어주고 결혼을 시켜요. 그 배에서 이제 결혼을 시키고 배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이제 떠나나 봐. 왜 떠나는지 모르겠는데 떠나나 봐. 이제 왕자랑 떠난다고 하더라고. 떠나니까 이제 용왕이 이렇게 갑자기 바다에서 물을 타고 쭉 올라와서 배 위까지 딱 올라온 다음에 딸이랑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행복해야 된다. 잘 살아. 아빠 고마웠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 손을 꼭 잡고 저 보면 같이 보고 있었고 저희 딸 손을 꼭 잡고 얘기했어요. 야, 넌 결혼하지 마. 그랬더니 저희 딸이 6살인데 갑자기 얘가 화를 버럭 내더니 샤! 결혼할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딸을 키우다 보니까 인어공주 마지막 장면을 보는데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부질없다 이러면서 왕자 나쁜 새끼 막 이러면서 저희 장인어른 저한테 그런 생각이었겠죠. 아 그래요. 자 우리 볼 건데 그냥 그림으로 볼게요. 그림 유형으로. 자 보시면 투자 부동산에서 유형 자산으로 바뀌는 경우 먼저 봅시다.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유형 자산이 원가 모형을 쓰는 경우랑 재평가 모형을 쓰는 경우. 작년 저희 세무살차 시험에 뭐 나왔습니까? 요 경우와 요 경우의 손익 비교 물어봤었죠. 그렇죠? 보시면 만약에 투자 부동산을 100원에 취득했고요. 그냥 가려고 그랬어. 근데 7월 1일 날 투자 부동산에서 유형 자산으로 계정 대체되는데 요 시점의 공정 가치가 120원이래요. 그럼 계정이 대체되죠. 헷갈리면 회계 처리 해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투자 부동산 100원짜리가 없어지면서 유형자산 계정 대체 시점의 공정가치인 120원 없어진다고 했죠. 차익은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항상 없어지는 애와 관련된 손익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와? 투자 부동산 평가 이익으로 마지막으로 기재해 준다고 그랬죠. 헷갈리면 회계 처리를 해봐요. 그래서 요거 단기 손익의 20 올 거라고요. 전혀 어렵지 않고요. 그럼 이제 드디어 유형자산이 됐어요. 유형자산이 되고 나면 12월 31일 날 무슨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 무슨 회계 처리 해줘야 돼요? 원가 모형이든 재평가 모형이든 6개월 동안 상각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문제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잔여 내용에서 동안 상각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기출문제 보면 애초에 투자부동산 취득했을 때 내용에서 5년짜리가 나오고 요때 6개월 지났기 때문에 요때 상각하려면 어떻게 해주셔야 돼? 120 빼기 잔존가치가 여기 나면 나누기 4.5년 곱하기 12분의 6 해서 감가상각했다고요. 항상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일반적으로 작년 전까지는 이렇게만 준 다음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봤었다고요. 예전에는 유형자산 원가 모형만 적용해서. 그럼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요거랑 요거죠. 근데 작년에 뭐 나왔어요? 이때 유형자산이 원가 모형을 쓰는 경우와 재평가 모형을 쓰는 경우에 손익 차이를 물어봤어요. 무한 차이 있겠어요. 원가 모형도 재평가 모형도 여기까지는 똑같아. 여기까지 하고 재평가 모형이라면 공정가치에 따라 추가로 재평가만 해주면 되겠지. 작년에 기출문제가 공정가치가 밑에 있어서 이만큼 재평가 손실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정확히 요 금액만큼만 유형자산이 원가 모형 쓰는 경우, 재평가 모형 쓰는 경우에 손익 차이였다고요. 책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식 책에 있어요. 찾아보시고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힘을 내서 유형자산에서 투자부동산 바뀌는 경우가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원가 모형이랑 재평가 모형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추세니까. 원래 저희 세무사 시험에 2년 전까지 유행하던 게 뭐였냐면 2년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냈다고. 하나의 건물을 준 다음에 요게 유형자산 원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할 때,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할 때,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으로 회계 처리할 때 손익에 미치는 효과가 제일 큰 걸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요게 또 요즘 약간 유행이 지났기 때문에 요거 나올 차례가 됐어요. 나올 차례가.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아시겠지만 그리고 자 원가 모형부터 볼게요. 유형자산을 100원에 취득했고 잔존가치빵 내용에서 5년 정액법이래요. 그리고 또 7월 1일 날 바꾼다는 거야. 유형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이 시점의 공정가치가 120이었대요. 그럼 우리 제일 먼저 뭐 해줘야 돼? 유형자산은 대체하기 전까지 6개월 동안의 감가상각은 해야죠. 그럼 내용의 수가 5년 잔존가치빵 정액법이라고 했는데 6개월 동안의 감가상각비니까 감가상각비가 10원 나올 거예요. 그냥 따라만 갑시다. 그렇죠? 그럼 여기 90원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투자부동산 120원짜리 바뀐대. 헷갈리면 회계 처리해봐요. 그럼
유형자산 취득가액 100원짜리가 없어지고 감가상각 누계액 10원짜리가 없어지겠죠? 물론 7월 1일 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은 잡을 거고요. 그리고 뭐가 나와? 투자부동산 120원으로 대체될 거 아닙니까?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대차는? 없어지는 너 마지막으로 해줄게. 어머, 저는 원가 모형이라 평가를 안 하는데요? 그냥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원가 모형이라도 요 경우에는 재평가랑 동일하게 회계 처리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형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바뀌는 경우엔 이만큼을 그냥 재평가 잉여금으로 기재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뭐 해줘야 돼? 이제 투자부동산이 됐기 때문에 기말의 공정가치가 130대면 이만큼을 추가로 투자부동산 평가 이익 잡아주면 됐겠죠. 제 생각에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쉽다고. 그래서 만약에 올해 우리 시험에 나온다면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고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으로 나온다면 이계년치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계년치를 기본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좀만 기운 내시고 여러분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기운 내시고 예상외로 막판에 단기 특강 들으면 그래요. 기운 내시고 꼭 오늘 가서 오늘 끝내시고 이거 계속 듣고 계시면 안 돼. 오늘 정리하시고 오늘 끝내고 오늘 컨디션 좀 유지하셔서 다른 과목도 공부하시고 하셔야 돼요. 자, 가겠습니다. 그럼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일 때 항상 이계년치로 나온다고요. 그냥 들으세요. 100원에 취득했어. 내용에서 5년 잔존가치 빵 정액법이래. 그럼 X1년도에 유형자산이면 감가상각비가 20원 나오겠죠? 그럼 상각 후 원가가 80원이야. 근데 기말의 공정가치가 90원이래. 그럼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을 쓴다고 그랬으니까 이만큼은 뭘로 잡아요? 재평가 잉여금으로 잡히겠죠? 어렵지 않죠? 그냥 계속 해볼게요. 근데 X2년 말에 유형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개정 대체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못 내줘야 돼. 감가상각은 해줘야겠죠. 그럼 잔여 내용의 수가 4년이니까 90원 나누기 4하면 감가상각비가 에이 숫자가 참 22.5원 나와요. 그럼 상각 후 원가가 얼마 나옵니까? 67.5원 나오죠? 그쵸? 근데 공정가치가 얼마인가 봤더니 공정가치가 40원이래. 말도 안 되는 케이스지만 실제로 2차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케이스지만 대체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럼 뭐 해야 되나 보지 뭐. 그럼 이 경우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본다고요. 보세요. 제일 먼저 뭐 해줘야 돼요? 헷갈리면 회계 처리를 해봐요. 지금 우리 유형자산이 장부금액으로 67.5원이죠. 이게 없어질 거 아닙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냥 생략할게요. 그리고 투자부동산이 대체되면 투자부동산이 공정가치가 40이라며. 항상 없어지는 너와 관련된 손익을 써줄 거야 했다고요. 그럼 원래는 27.5원을 다 재평가 손실 써주면 되는데 지금 재평가 잉여금을 얼마에 있어요? 10원 있잖아요.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 10원 까고 나머지 17.5원만 재평가 손실로 들어간다고요. 당연히 뭐 물어보겠어? 이 경우에 X2년도에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보겠죠. 그럼 얘랑 얘가 답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개정재분류는 다 나왔어요. 다. 요거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한 번은 나올 때가 됐어요. 그렇죠? 2차는 이미 나왔고. 그러니까 한 번만 정리해 보시면 돼요. 한 번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스토리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정리해 보시면 돼요.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럼 1번 보시죠. 1번. 간평사 문제인데 보시면 건물을 취득했고요. 유형자산으로 분리했고 취득 즉시 사용했대요. 동건물은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했대요.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1년도 안 지나서 그냥 투자부동산을 바꿨어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럼 봅시다. X 0년 말에 240만 원에 취득했어. 근데 보시면 10월 1일 날 유형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개정 대체하기로 했다고요. 따라오시죠? 그럼 뭐 해주셔야 돼? 9개월 동안 감가상각은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감가상각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저랑 같이 볼게요. 240만 원 나누기 10년 하고 9개월 지나갔으니까 곱하기 12분의 9 하면 되겠죠? 그럼 감가상각비 얼마 나옵니까? 18원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 어떻게 구해? 여기 식쓰고 그럴 시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240만 원 빼면 되니까 얼마 나와요? 222만 원이 상각 후 원가가 되겠죠. 근데 10월 1일 날 공정가치가 얼마입니까? 10월 1일 날 공정가치가 230만 원이라고요. 맞나요? 230만 원? 네, 230만 원이라고요.
헷갈리면 회계 처리를 해봐요. 지금 보시면 유형 자산이 장부 금액 기준으로 222만 원짜리가 없어지면서 투자 부동산으로 얼마짜리가 와? 230만 원이 오잖아요. 그럼 8만 원이 빵꾸나지. 뭘로 들어간다고요? 없어지는 너 마지막으로 대체해 줄 거니까 여기 재평가 영역금 들어온다고요. 따라오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나서 여기 OCI 이제 투자 부동산이 됐으니까 쭉 가면 되는데 X 2년 말에 공정가치가 205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이만큼은 뭐 잡아주시면 돼요. 25만 원만큼 뭐 잡아주시면 돼. 투자 부동산 평가 손실로 당기 손익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기타 포괄 손익에 미친 영향은 거기 문제처럼 기타 포괄 손익에 미친 영향은 8만 원. 당기 손익에 미친 영향은 감가상각비랑 평가 손실에서 43만 원 감소. 제 생각엔 이 교수분이 원래 제가 좀 설명한 것처럼 2년치로 내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출제위원 출제 이제 총 거기 짱이 김 교수 미쳤어 이러면 애들 죽어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는 낼 수 있어요. 그렇죠? 꼭 하셔야 돼. 할 수 있겠죠? 나올 때가 됐다니까. 좋아요. 여기까지 왔고요. 2번이랑 3번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말문제인데 어렵진 않은데 최근에 뭐 회계사도 그렇고 간평사도 그렇고 말문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만 좀 기억할게요. 하나만 나오는 김에 다른 말문제 문구는 여러분 보시면 되고 우리 투자 부동산은 원가 모형이랑 공정가치 모형이 있죠. 유형자산은 원가 모형이랑 재평가 모형이 있죠.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선택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선택이 가능하죠. 그쵸? 다만 모든 유형자산에 대해서 원가 모형을 쓰고 모든 유형자산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쓰는 게 아니라 동일 범주별로만 쓰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하지만 투자 부동산은 어떻게 돼? 원가 모형이나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모든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원가 모형을 쓰거나 모든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을 써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만 이 경우에도 예외사항이 있는데 일단 원칙은 모든 투자 부동산이 공정가치 모형을 쓰기로 했으면 모든 투자 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 써야 되는 거고 공정가치 모형에 예외가 있죠. 예외 뭡니까? 나 공정가치 모형 쓰고 있는데 도저히 이거 취득했는데 공정가치 모르겠어. 이라크에 땅 사서 도저히 모르겠어 공정가치를. 그러면 예외적으로 원가 모형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정가치 모형이라 하더라도 최초 취득 시점에 공정가치를 모르면 원가 모형을 쓸 수 있어.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세 번째 사항으로 기준서를 보면 세 번째로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공정가치 모형을 쓰고 있었는데 시장 거래가 줄어들거나 시장 가격을 내가 산정할 수 없어서 공정가치를 이제 구하기 너무 어려서 못 쓰겠대. 이런 경우에는 원가 모형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래서 원래 공정가치 모형을 써오던 자산을 중간에 원가 모형으로 공정가치를 모른다는 이유로 바꾸는 건 안 되고 최초 취득 시점에 계속 공정가치 모형을 써오고 있었지만 최초 취득한 자산이 공정가치를 모른다면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원가 모형을 쓸 수 있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말 있잖아요. 유형 투자 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는 건 오직 최초 인식 시점에만 반박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우리서 기출문제 보면 최초 인식 시점 이후에 반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얘기예요. 최초 인식 시점에만 공정가치도 측정할 수 없다는 걸 반박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봤고요. 시간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잠깐 쉴게요.